네, 취업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네. 이제 첫 방송이 됐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려야죠. 예,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취준생들의 취업 그리고 진로에 관한 고민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네, 얼마든지 저희에게 주시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요. 네.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큼발랄한 진아연 캐스터 지난주부터 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뭔가를 말씀하실 줄 알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누적 방문자 1000만 명을 넘은 인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네. 월 평균 100여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계신 이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문제를 팍팍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네. 이 어려운 고민을 화통하게 해결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저희도 참 놀랐었는데 주위 반응이 어떻던가요? 주위 반응이 좋았죠. 잘했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오. 근데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예. 보니까 좀 못하더라. 김태진 아나운서는 역시 연예인 같고, 네. 최서진 아나운서 너무 지적이다. 예. 윤성의 강사 너무 잘한다. 네. 진아연 캐스트 너무 예쁘다. 예. 당신 왜 그러냐. 그래서 좀 지적으로 저보고 보이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네.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최대한 지적으로 한번 가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죠?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입니다. Y스토리 윤성원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스토리 대표 윤성혜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으로 또 한 번 또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네. 역시나 지난주에 첫 방송 이후에 반응 어떠셨는지요? 예. 저도 아주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정철상 교수님이 저렇게 재밌는 분인지 몰랐다. 라는 반응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 정철상 교수님을 정말 더 재밌게 보좌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두 분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예. 쓰리랑 부부 같아요. 예. 옷도 색깔을 이렇게 비슷한 색상으로. 컬러감이, 네. 쓰리랑 부부라고 하셨나요? 언제쯤 얘기인지. 좀 환상의 콤비가 오늘도 네. 되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본격적으로 취업신문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네. 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에 대한 해결 방법들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 두 네. 개의 고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먼저 우리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네. 4학년 2학기에 출석을 안 해서 퇴학당한 청년의 사연인데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전 31살의 청년입니다. 전 10여 년 전 한 지방의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군대도 다녀오고 휴학도 2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4학년 2학기에 학교를 나가지 않아서 학점을 이수 못했고 당연히 졸업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냥 놀기 급급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너무 후회가 되네요. 그 후 다음 학기에 미등록 재적 처리가 되었고 현재까지 직업도 없이 빈둥대고 있는 처지입니다. 한 학기 남은 대학 과정을 재입학을 해서라도 졸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학점은행제라는 것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게 더 나을까요? 대학이라도 졸업했으면 어디 직장이라도 알아보고 다닐 텐데 어머니께서는 대학을 졸업하신 줄만 알고 있으셔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거짓말 하신 거군요. 자, 일 끝내고 들어오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네요. 제가 스스로 자처한 일이고 제가 만든 상황이니 누구 원망할 처지도 못 되고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4학년 2학기에 출석을 안 해서 퇴학을 당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못 참았나? 네, 진짜. 예. 그냥 한 학기만 더 참지. 그러니까요. 예, 약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사연인데 퇴학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가 있나. 예. 저도 조금 놀아봤거든요. 그래도 지적인 이미지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깜빡.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도껏 놀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과거는 어차피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과거를 되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고민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네네. 텐데 제일 먼저 이분에게 좀 조언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걸까요? 항상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발생 시작 시점을 이렇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항상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니까
당장의 학교부터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걸복걸을 하시든 간에 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입학이 이게 엄격한 법도 아니고 학교이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그냥 등록금만 내시면 어느 돈 정도 주면 웬만해서 다 해주던데. 웬만하면 허락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학교에부터 문의를 해가지고 일단. 입학 허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그 진한 캐스터도 좀 노는데 좀 빠지지 않았잖아요. 어땠어요? 학교는 무사히 잘 졸업하셨어요? 저는 다행히 다른 친구들보다 좀 놀긴 놀았는데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치잘났던 얘기 아니야 지금? 공부도 잘하고. 네, 그랬나요? 그랬는데, 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저는 근데 집에서만 고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발로 뛰면 뭐라도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요. 직접. 네. 네,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어딜 가든지. 네. 또 놀러 가면 안 되겠다. 네, 그렇죠. 그래요. 인서희 대표님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의 사례들 좀 많이 보셨나요? 일단 저는 제가 비슷한 사례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정말요? 제가 일명 코스모스 졸업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네, 8월 달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조교랑 함께 그 졸업 사정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그거를 서너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이 되어서야 제가 졸업을 못 한다라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 2학점이 부족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알아봤는데 결국에 학교에서는 안 그걸 된다. 안 된다.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없다. 이건 학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네네. 한 2차까지 그 면접에 붙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 회사 일단 입사를 했죠, 제가. 어. 네.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사 담당 그 차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장님께서 너무 난감해 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대졸 사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입사를 하셨군요. 네네네. 이렇게 막 백방으로 뛰고 사정을 해야 된다니까 진짜. 네네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졸업은 어떻게 그럼 하신 거예요? 그 졸업을 1년 뒤에 할 수 있었어요. 그 1년 2학점 때문에. 아. 그러니까 2학기에는 또 개설이 되지 않는 과목이어서.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와중에 오히려 배운 게 되게 많았는데 예. 그때 한 번도 뵙지 못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오히려 저한테 그 같이 이걸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막 학교에 얘기도 해주시고 또 얘기를 하면서 제 대학 생활을 다시 그 교수님이 모든 과정을 이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2학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학비 30만 원, 네. 또 지원도 해주셨고 지역 신문사에다가 제가 그 대학생활 중에서 공모전 전국 대학생 공모전 대상을 받은 와. 경험인데 저도 그것 말고는 거의 놀았습니다.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다들 그걸 이렇게 노는 분들 모시고 방송하니까 좋다. 네. 오토바이 막 이렇게 타고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보기와 네. 다르시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걸 사연을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직장 다니면서 고부가가치 아르바이트도 계속 좀 교수님이 소개해준 지역 신문사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고 예. 그랬더니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조금씩 노력을 하면 어쨌든 좀 길이 보인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세 분의 이야기 대충 종합해 보면은 네.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네. 일단 이분의 심리 상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어떤 마음인 걸까요, 이분? 그 윤성희 강사는 이제 성공적으로 잘 헤쳐나온 것 같은데요. 예. 요 분의 이제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재앙이 닥쳐오기 일보 직전인데 그 재앙을 막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하고만 안타까워만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분을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솔루션 1, 솔루션 2로 이제 스텝 2, 스텝 3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안 된다라면 학교에서 도저히 확고하게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1년만 또 우리가 이제 사이버 대학도 있고 편입도 있다 보니까 네. 한 1년에서 2년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자기 취득할 수 네, 있죠. 그렇죠. 한 2, 예. 3년 정도 또 집중하면 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것 말고도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마음가짐도 다잡아야 그쵸. 될 것 네. 같고 뭔가 평소의 습관 자체를 아예 좀 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혼내주세요. 어머니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아, 지적이다. 이놈. 그래서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의 당장의 행동이나 습관부터 이렇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항상 걸어서 다니고 바른 자세로 앉고 바른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지만이 사실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부터 알차게 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올바르게 이제 인생 계획도 세우시고 내년 계획도 세우시고 행동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놀아봤으니까. 일단 놀 거는 이제 그만큼 노시고 일단 행동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진아연 캐스터도 좀 누나의 마음으로 이분에게 따뜻한 조언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놈하고 엄청 혼났거든요. 네. 아, 저는 정말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많이 슬퍼하시고 또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할 정도면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개선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의지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상담을 이제 하면서 고민을 시작했으니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 뭐 학교에 가서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다가 그쵸.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다 보면 언젠가 그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세요. 놀러 나가시지 마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다양한 곳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표님도 이분에게 조언 내지 홍군형 한번 내주셔야죠. 네.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내 생활이라든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정해진 생활을,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대학에 들어가서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멘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청춘들의 자화상인 것 같은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 학사 등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분이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걱정되네요. 제 주변에 실제 그런 분도 또 계세요. 네, 어쨌든 우리 어른들도 네. 이메일 하나, 우편물 하나 확인하지 않아서 수수료 무는 경우, 네, 그렇죠. 많으시죠. 네, 그런 경우 많은 것처럼 내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회생활 초반에 계약서 하나 잘못 적어서 3년 동안 모아놓은 돈 2천만 원 정도를 날린 적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까지세요.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이 친구도 그런 걸 느끼는 순간부터 아마 앞으로의 인생이 다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아주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끝으로 우리 정철상 교수님께서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좀 해주시죠. 네, 지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4학년 2학기에 출석을 안 해서 퇴학까지 당한 청년. 오늘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면 이제부터 전력을 다해 살아라! 사랑하라! 네, 아유. 속 시원합니다. 멋진 네,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까지 놀았고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늦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공개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직장 때문에 고민인 27살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두 번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공모전에도 몇 번 입상하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는 회계 업무를 했는데 그곳에 갔을 때부터 평생 그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경험을 쌓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일도 재밌고 사람들도 좋았지만 더 급여와 복리 우대가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벤처 회사로 신사업 부서에서 자료조사와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고민은 이거예요. 제 주변에서는 제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일일이 간섭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님은 별말 없으신 반면에 친척들은 2달에 한 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한 우물을 못 판다고 하고 끈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직장 사장님도 제가 일을 그만둘 때 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잘 되면 내가 성을 갈겠다고 악담을 하셨어요. 지금 친구들을 만나면 벤처회사가 미래를 보장해 주겠냐고 너도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다른 곳에 다시 지원해보라고 하고요. 교수님과 남자친구는 제가 전공을 살리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서 학교를 들어와 공부를 더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재밌고 미래 계획도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씩 세우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제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제가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예. 왜 이렇게 주변에 훈수 두는 분들이 많대요. 네. 맞아요. 자, 이분에게 네. 가장 어려운 건 지금 뭘까라는 고민이 좀 생기네요. 네. 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 좀 알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네, 이분은 뭘 하든 잘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주변의 기대를 아마 한 몸에 받았을 것이고, 네. 그런데 그 기대대로 조금 그러니까 기대에서 조금 벗어난 곳으로 가려고 하면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렇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분이 잘하니까 본인 옆에 두고 싶은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붙들려고 이제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그런 분 같아요. 예. 근데 그렇군요. 진짜 나쁜 분들이네요. 붙들려고 나쁜 말을 악담을 하셨잖아요. 일부러 막 그런 겁주면서 분들. 그 네. 일종의 네. 폭력이고 협박인 맞습니다. 건데. 예. 아무튼 교수님은 이분의 사연 듣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운전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초보 운전 배울 때. 네. 저도 운전을 배울 때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는 운전 이거밖에 못해요. 못했다. 자기가 좀 먼저 시작했다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도로를 나가 보면 온갖 경적들이 울리지 않습니까? 빵빵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초보 직장인이다 보니까 여기서 너 왜 그렇게 하니? 조금 더 제대로 해야지. 부모님도 외에도 친구나 동료나 이 선후배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초보인데 뒤에서 할 때마다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러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처음에는 누가 경적소리가 울리더라도 내가 가야 될 길 가고 누가 여기서 좌회전해라 저기서 좌회전해라 이래서 못하더라도 직진만 하면 일단 가는 길은 갑니다. 네. 그래서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동감해요. 네. 근데 이분은 계속 주위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입을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조심스럽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좀 뭔가 좀 잘 잡고 사람들에게 그 중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너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분의 고민을 이제 좀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어떤 부분부터 해결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이분께 네. 그래도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네. 네. 이렇게 자신에게 향하는 기대라든지 주변에 훈수가 많은 경우에 정말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이런 상담 사연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멋있다고 제가 이겨내려고 하는 네네네. 시도가 있네요.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주변에 해주는 말이 조언일 때가 있고 훈수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합니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 고민 상담자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저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충이는 서울잎을 먹어야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충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친척분은 또 제 동생이 이직을 하려고 고민할 때 사람이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우물이 없어지는데요? 라고 얘기를 속으로만 했습니다. 속으로 겉으로 하지 못하고. 네네, 겉으로 하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을 살펴봤는데 제가 잘하면 그분만큼 사는 거예요. 제가 친척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분처럼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보고 조언해주는 사람의 모습대로 내가 살고 싶거나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아무래도 판단을 내릴 때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언해주는 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 주변에 조언을 이제 조언한답시고 꼭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막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하찮고 그 알량한 요령 몇 개로 막 진리인 양 막 네. 강요하고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조언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어찌됐건 받는 입장에서 마음이 여리다면 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어떻게 이겨내는 게 좋을까요? 그 한국인들한테 숙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질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신데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은 어디가? 뭐 이렇게 대학 졸업하면 취업 뭐 할 거야? 아. 취업을 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예뻐? 결혼 언제 해? 결혼 언제? 네, 실수했군요. 남자와 여자 차이가 나타나네요. 예쁘면 결혼할 거야? 언제 할 거야? 네, 이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또 네. 애는 몇 명? 애는 몇 명? 첫째 낳으면 둘째는 언제나 계속 맞다, 질문을 맞다.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네.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많은 거 이걸 어떻게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민 상담자가 친구의 말을 만약에 들었어요. 그랬는데 30년 후에 친구가 말한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도 됐지만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네, 그럴 땐 않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그렇죠. 그 예. 친구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최종 선택은 자신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우리 분장실에서 여자 캐스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제가 항상 물어봐요. 남자친구 잘 만나고 있니? 결혼 언제 할 거야? 뭐 얼마나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미안해지네요. 그때 좀 힘들었어요. 눈물이 나네요. 눈물 좀 닦고 살. 얼마 전에 이별하셨다고. 예, 좋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엄청 놀랐죠.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주위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먼저 전할 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태도가.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속 시원한 해결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바로 팍!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지적이시네요. 예. 오늘 더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예. 그들의 말에도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네. 우리 그 말을 따를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표님께서 이분의 사연을 조금 남일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최종적인 조언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이분이 했던 고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첫 직장을 다닐 때 저는 경험을 쌓으려고 다녔고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 이건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사회생활을 찾아보는 건 좋지만 네. 이분의 성향상 자칫하면 내가 정말 경험 쌓기 위해서 이 회사 왔어라는 느낌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이 경험을 쌓게 해주는 그런 신입사원 경험을 쌓게 해주는 곳이다라는 걸 좋아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쵸. 네, 아무리 회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경쟁 속에서 지금 하루를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는 이런 예.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일을 할 때는 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또 열정을 다하는 모습 이런 걸 보이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아마 겉으로 다 드러날 겁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고민 해결을 해봤고요. 네. 끝으로 우리 정철상 교수님께서 문제 해결 정리 딱 해주실까요? 팍팍 쏴주시죠. 간섭과 조언을 구분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온 열정을 쏟아라! 맞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네. 아니 매번 이렇게 어떻게 잘 뽑으세요 그렇게 한마디씩. 제가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른 거 다 기억 못하셔도 요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민 해결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고민 있으신 분은 우리 교수님 사이트로 신청해 주시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철상 교수님 블로그 방명록인데요. www.캐리어노트.co.kr/게스트북에 고민 상담 Q&A의 비밀 댓글로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윤성애 대표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또 CEO @story랩.co.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취업신문고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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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